말을 못하겠다 하시면요, 열심히 들으세요. 저는 이제 최고의 대화는 정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 전설 같은 존재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듣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MBTI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입니다. 아, 그니까요. ENFP는 그게 됩니다. 이런 네. 스타일들은 면전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렇게가 되는데 I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요. 내가 이제 연차가 낮아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만내예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전 이걸 나다음 너화법이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먼저 간단하게 내 얘기로 리드를 한 다음에 당신은 어떠세요? 너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저 올 때 차가 되게 많이 막히더라고요. 한 1시간 걸렸나?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질문을 하면 이 취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피하면서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리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다음 너화법으로 질문을 던지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열린 질문하기인데요. 질문에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닫힌 질문이 이거예요. 식사하셨어요? 네.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네. 끝납니다. 근데 뭐 드셨어요? 라고 물으면 저 떡볶이 먹었어요. 그럼 떡볶이 저도 좋아하는데 어느 집이 맛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속 대화를 끌어갈 수 있는 소재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을 던지면요, 상대가 엄청 말을 열심히 하는 분이 아닌 이상 반답을 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의 힌트를 찾기가 어려워지죠.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열린 질문 던지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죠.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소개팅에서 기가 막히게 쓰이겠네요. 원래 소개팅에서 호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작이 질문이잖아요. 그럼 내 얘기 좀 하고,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닫힌 질문보다 열린 질문. 그러면 상대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오프라인 강연 같은 데 갈 때 대학생 대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대학생분들 중에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희대님 덕분 저 지금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선정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보다 가치입니다. 가치는 한마디로 밸류. 맞습니다. 밸류 같은 가치가 아니고 가치 투게더. 같이 즐길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요, 대화를 나눌 때 밸류가 들어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뭐 호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근데 사실 떡볶이 안 좋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치잖아요. 그러면 그쵸.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좋아하는데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막 자꾸 정치 얘기하는 친구들 점점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 그쵸. 때문에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를 떠올려 보실 때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눈앞에 있는 거, 보이는 거 얘기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되게 어색한 부장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무슨 말 하지?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클래식이 나오네요? 라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럼 부장님이 그러게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티키타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칭찬도 어떤 선을 지켜가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칭찬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좋은 칭찬의 기준을 떠올리면은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속의 대사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좋은 칭찬의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보이지 않는 것으로 트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거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보다 노력을 칭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모나 성적 이런 건 사실 누구나 결과가 나오면 칭찬할 수 있는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칭찬은 사실은 이 사람한테 그만큼 관심이 없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와, 너 1등을 했구나. 그래, 너 그렇게 맨날 노력하더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지난 세월들이 친구 덕분에 되게 훈훈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부하 직원을 칭찬하고 싶다면 보고서 잘 썼어가 아니라 와, 이거를 만들기까지 맨날 야근하는 모습을 봤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우리 회사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후배 직원은 조금 더 보람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인데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기대가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효과를 말하잖아요. 과정을 칭찬을 했을 때는요,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칭찬하실 것.
추천을 드립니다. 그거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칭찬은 좀 이게 잘못하면 평가처럼 느껴지려나? 약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칭찬을 할 때가 특히 그래요. 선배님한테, 상사한테 칭찬을 너무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평가처럼 느껴서 이분이 언짢아하실까 걱정이 된다면 이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바로 감사와 존경을 담는 겁니다. 왜냐면 이 칭찬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의 시선 혹은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사와 존경의 표현으로 대체를 하면은 조금 평가하는 느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배님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약간 낯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들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더 목말라 있을 거예요. 평가할까봐. 또 팀장님들도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존경과 감사를 담은 인사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솔직히 또 내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해도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꾹꾹 삼켜야 되는 말이 있다고. 제 컨텐츠에 이런 거를 썸네일 해놨습니다. 이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이게 뭐냐면요. 어릴 때부터 신념 같은 삶의 신조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단점이나 콤플렉스 입 밖에 내지 말자. 콤플렉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야라고 해도 계속 그 부분만 봅니다. 그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프레이밍 효과랑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프레이밍 효과가 그거잖아요. 특정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보인다 있는데 제가 그 실험을 제 컨텐츠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콤플렉스가 있는데요. 제가 이마가 되게 넓어요. 자 지금부터 저희 이마만 보이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댓글에 진짜 이마가 막 넓다 이마만 보여요 뭐 이런 얘기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콤플렉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희한하게 사람은 내 콤플렉스가 어디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진짜 단점을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얘기하세요. 저는 이거 발가락 연막 작전이라고 책에 표현을 했는데요. 발가락 연막 작전. 네, 배우 김태희 씨 인터뷰를 했는데 김태희 씨한테 어디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세요? 물었어요 기자가. 근데 김태희 씨가 전 발가락이 콤플렉스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발가락은 내가 뭐 신발을 벗겨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가락처럼 내 진짜 콤플렉스가 아닌 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성격적인 단점도 그래요. 기업에 성격의 자기소개서 쓸 때 성격의 장단점을 나열하시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솔직하게 단점 이야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연막 작전으로 뭔가 좀 나한테 살짝 부족하긴 한데 이거 뭐 드러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내가 극복이 가능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꼭 이야기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비하 발언이에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웃기고 싶어가지고 나를 막 비하하면서 막 웃기려고 하세요.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약간 무리수를 둬서 자기 비하 발언하는 순간 그게 그냥 그 사람 이미지가 딱 돼버려요.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고 네. 그러세요? 그럼 그게 아닌데 맞아요. 딱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싫어하는 빌런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빌런한테는 부정적인 편향을 강화할 수 있는 내가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피하셔야 됩니다.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이 책도 쓰셨지만 이런 내용들을 이론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엄청 그걸 항상 생각해요. 유튜브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생각한 이 이론을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그거 중에 하나 카피를 좀 만들어서 그 세 가지가 그냥 슉 흘러보내지 않게 하자를 늘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칭찬을 했을 때 어색하게 대답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호이엔 둘리를 외치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농담을 던져라. 그리고 뭐 같이 밸류보단 같이 투게더 이렇게 라임을 만드는 이유도 그겁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줄줄줄 말로 표현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좀 들으시는 분들한테 각인을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생활에서 좀 적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항상 정리를 항상 좀 만들어 보곤 합니다.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영화 전공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사실은 촬영, 연출, 편집, 시나리오 다 배우고 음향도 배우다가 마지막에 저는 음향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라디오 키즈였고요. 결국 다시 언론고시 공채를 보고 라디오 PD가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내가 평상시에 좀 회사에서 말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라고 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말을 못하겠다 하시면요. 열심히 들으세요. 저는 이제 최고의 대화는 정성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의 레리 킹
전설 같은 존재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에는 듣는 걸 잘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교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혼자 이렇게 일을 닦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말을 잘하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것.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제대로 된 표현력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이제 라디오 생방송에서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못 드려서 왜 이렇게 진정성이 없을까 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드백을 제대로 하시는 시작은 경청입니다. 말을 잘 들으시면요. 그 안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다 숨어 있어요. 내가 관계 속에서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면 일단 경청으로 출발하실 것 추천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30대 직장에서의 말하기에 대해서 오늘 히렌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하기에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